자, 여러분, 오늘은 수능 특강 수학 1 중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새로운 약속, 규칙 같은 것을 배울 때 그것이 무엇인지와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새로운 약속과 규칙이 무엇인지는 바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그 쓰임은 우리가 배우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정의와 성질을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죠. 자, 우리가 또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배운 정의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변경하고, 배운 성질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수학의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열의 정의는 뭐죠? 우리 아마 이 교재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열의 뜻과 일반화한 것이 나와 있죠? 이 수열이라 함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에서 이 일정한 규칙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일반항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정한 규칙을 우리가 이 정의잖아요. 이걸 잘만 이해한다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는 수학의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쓸지, 그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생각의 힘을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수열의 정의인 이 일정한 규칙이 우리가 말하는 이 수열에서 일반항인데, 자, 우리가 이 일반항에 대한 것을 또 배우고, 또 한 가지는 뭘 배우죠? 우리가 대부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배울 때 일반항을 배우고, 또 그리고 그 수열의 합을 주로 배우게 되죠. 이 수열의 합을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적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함수를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적분이라는 거를 나중에 좀 더 잘 배우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수열에서 어떤 함수의 이 수열의 합을 먼저 배우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쌤이 써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봐요. 자, 수열에서 말하는 일반항의 일반적인 하나의 꼴을 썼네요. a에는 3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썼고, 함수식으로는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을 하나 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 어때요? 일반항이란 이 규칙이 함수식의 이 규칙과 서로 맞물려 들어가죠. 자, 이 일반항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첨자 n에 대해서 수열값 an이 따라서 변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이쪽 함수식에서도 보면 변수 x에 따라서 함수값 y의 값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자, 여기에서 이 일반항, 우리 수열의 일반항이 함수식과 어떻게 1대1로 대응되는 어떤 관계가 보여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생각한다면 이 수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미분과 적분으로 생각이 이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거는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뒷부분에 보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또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걸 중점적으로 배우면서 그 각각의 수열의 합, 그리고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할 거는 쌤이 여기 좀 먼저 써놨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공식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두 가지 공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지금 배운다는 게 결국 그쵸. 우리가 수열 중에 특히 등차 수열을 배우고 등비 수열을 배운다면 그 먼저 등차 수열의 정의를 배우겠죠. 사실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뭐죠? 차가 같은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의 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래서 규칙을 갖고 있는 거는 차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우리 각 항들을 한번 써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써져 있죠. 이 차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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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 D, D. 자, 이 차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일반항은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AN을 안다면, 그죠? AN의 이 첨자에 대한 이 규칙을 안다면 이 규칙을 통해서 A7도 알 수 있고 A6도 알 수 있고 A5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일반항인 거예요. 일반항을 알면 이 모든 항을 알 수 있다라는 연역적인 사고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현재 A1을 알고 있고 D를 알고 있는데 얘네로부터 AN을 정의할 수 있겠느냐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거예요. 간단해요. A1에 D 한 번 더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몇 번 더하는 거죠? 자, D가 한 번 나왔을 때 2라고 써져 있죠? D가 두 번 나와 있을 때 3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N이라고 써져 있으면 D가 몇 개 있을까요? N-1개 있겠죠? 그래요. N-1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N은 첫 항 더하기 D가 N-1개에 있는 합이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때요? 수열의 정의 자체가 일반항 식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거나 암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해한다면 알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자고 해서 물론 잘 외우고 있으면 또 좋겠죠. 그렇지만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져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잠깐 봤고요. 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등차 중항이 있을 텐데 등차 중항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때요? 자, 우리 이게 n-1번째 항과 그죠?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질 거예요. an-1, an 플러스 1.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죠? 또 D의 관계를 갖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N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본다면 AN-1은 D가 커진 거고 AN을 기준으로 본다면 AN 플러스 1은 D가 만큼 작아진 거죠. 그쵸? 두 녀석의 합과 AN을 2배 한 것이 같다라는 거죠. 즉 등차 중앙 AN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녀석을 합해서 평균을 하면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보면 우리 어떻게 써져 있어요? 첫 항과 L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합들 중에 맨 끝 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식을 본다면 여기서 AN이 L에 해당되어지겠죠? AN이 L에 해당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 요 L 대신에 우리가 한번 보죠. A1과 끝항 더하고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더하면 어떨까요? 얘는 얘보다 D만큼 커진 게 A2죠. 그리고 AN보다 D만큼 작아진 게 AN-1이에요. 그러니까 A1보다 E가 커지고 AN보다 A1보다 D가 커지고 AN보다 D가 작아진 두 녀석 A2와 AN-1을 더한 값은 A1과 AN을 더한 값과 같겠죠? 그쵸?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쌍을 맺어주면 어떨까요? 몇 개의 그룹이 되어질까요? 네. A3과는 요 다음 항.
A4와 그 다음. 자, 이렇게 쌍들이 맺어질 거예요. 그 쌍이 총 몇 개 나올까요? 이게 n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쌍이 2분의 n개일 거라고요. 자, 즉 2분의 n개를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여기 L이라고 쓴 거를 이제는 AN이라고 써보죠.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것을 겉에 2분의 n쌍 정도가 어때요? 이 총 합이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합은 2분의 n의 가로하고 an 더하기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L이 AN에 해당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미 일반항을 알고 있잖아요. 예, 얘를 여기다 식에다 넣어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다 AN 대신에 요 값을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2분의 N인데 그 다음에 A1은 2개 되고 2A1 더하기 N-1의 D.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 전부 역시 사실은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공식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과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요걸 안다면 아마 앞으로 나오는 등차 수열의 문제들을 대부분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식과 사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펼쳐 나간다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등비 수열도 한번 볼까요? 자, 등비 수열은 어떻죠? 등비 수열의 정의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자, 등비 수열이라 함은 어때요? B가 같은 수의 나열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A1에 R배 해주면 A2라는 말이고 R2에 R배 해주면 A3. 자, 전부 R배의 관계가 있겠죠? 자, 이번엔 전부 곱하기의 관계예요. 아까는 덧셈의 관계였지만 자, 그래서 R배를 쭉 해준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낸다면 이 일반항에서 첨자만 변경시킨다면 이 모든 항들을 대표해서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낸 것이 구해내고자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일반항을 구해본다면 어때요? 첫 항에 R을 몇 번 곱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해 나가잖아요. 자, R을 네 번 곱했더니 첨자가 뭐예요? 5죠? 그러면 첨자가 n이라면 R을 몇 번 곱한다는 거예요? n-1번 곱하겠죠? 그러니까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거예요? 그 정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외워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의는 이거예요. B가 같은 수의 나열이에요. 이 규칙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규칙은 뭐겠어요? 첫 항에 R을 n-1번 곱한다면 n번째 항이 되는구나 라는 공식이 이해가 되어지겠죠. 항상 수학을 공식을 대할 때에는 그 수학의 공식을 우리 국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등비 중항을 한번 볼까요? 자, 등비 중항은 어떻죠? 자,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an-1번째 항이 있고 an번째 항이 있고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요. 얘네도 역시 r배씩 커지겠죠? 자, an을 기준으로 본다면 an-1은 r배 커진 거고 an 플러스 1, an을 기준으로 an 플러스 1을 본다면 an 플러스 1은 a 안에 an으로 가려면 r배 작아져야겠죠. 자, 그러니 어떻겠어요? 얘와 얘를 곱한다면 얘를 2배 한 거와 같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겠어요? 등비 중항의 공식 자체는 등비 수열의 정의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일반항과 등비 중항은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받아들여질 부분이라는 거죠. 복잡하게 외워야 될 공식이 아니라 이걸 말로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말이요? 이 말이요. B가 같은 수의 나열. 이걸 통해서 나온 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을 한번 볼까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써져 있죠? Sn은 1-R분의 A1의 1-R의 n승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의 이 공식을 또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예, 이거예요. 지금. 이걸 한번 갖고 오고 싶은데 안 되네요. 자, 지우죠, 일단. 자, 이걸 다 지우고요. 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등비 수열인 거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첫 항은 a1, 둘째 항은 a1의 r, 셋째 항은 a1의 r의 제곱, 그 다음에 넷째 항은 a1의 r의 3승. 이렇게 쭉 나가서 a의 n-1번째는 a1 곱하기 r의 n-2, a에는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쭉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 모두의 합이겠죠? 이것들 모두의 합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거 a1으로 끄집어냅시다. 그럼 어떻게 묶일까요? 1 플러스 r, r의 제곱, r의 3승, 땡땡땡땡, r의 n-2 더하기 r의 n-1. 자,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이거의 합을 구할 건데,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예전에 인수분해 공식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죠? a의 3승 마이너스 1은 그럼 b의 3승으로 써볼까요? 1로 합시다. a의 3승 마이너스 1은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a 빼기 1,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예, 인수분해 공식에서 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어떻게 될까요? a의 4승 빼기 1은 자,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죠? 예, 수치 대입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어떻게 돼요? a에다 1을 한번 넣어봐요. a에다 1을 넣어보면 1 빼기 1은 제로가 되죠? 좌변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변이 a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a 빼기 1로 써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항은 어떻게 쓸까요? 여기 a니까 다음은 a 3승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a의 3승인데 여기 없죠? 3승항이. 그러니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a의 제곱이 돼서 두 개 곱해져서 제로 될 테고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져서 써지는 걸 알아요. 자, 좀만 더 가볼까요? a 7승 빼기 1은 어떨까요? a 빼기 1 얘도 똑같죠? a 대신에 1 넣어보면 좌변이 0이 되어지니까 a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그럼 a 빼기 1이라고 쓰면 뒤에는 어떻게 써질까요? a 6승 써질 테고요. 그죠? 그래서 7승 될 테고 a 6승이 이쪽 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a 6승을 지우려면 플러스 a 5승이 와야겠죠. 그죠? 다음 항에도 예, 그쵸. 여기 a 5승항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5승을 지우려면 플러스 a 4승이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줄줄이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써질 거예요. 즉, 이 말을 하고 싶어요. a의 n승 빼기 1은 a 빼기 1에 a의 n승 빼기 1, a의 n승 빼기 땡땡땡땡 a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 공식 예전에 이걸 알았지만 자,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3, 4, 7, n까지 해도 똑같이 성립하더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다른 거 말고 a 빼기 1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써질까요? a 빼기 1은 a의 n승 빼기 1. 좀 잘 좀 써볼게요. a 빼기 1은 분의 a n승 빼기 1. 쌤이 글씨를 좀 잘 못 써서 이렇게 써지네요. 자, 얘는 순서를 좀 바꿔서 써볼까요?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 a의 3승 땡땡땡땡땡 a의 n승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n승 빼기 1. 자, 이렇게 써졌어요. 자, 여기서 a 대신에 우리가 r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누가 돼요? 네, 우리 자, 이 공식이 되어져요. 그쵸? a 대신에 r을 써주면 어때요? r 빼기 1, r의 n승 빼기 1. 그런데 어때요? 이게 누구죠? 1부터 r n승 빼기 1까지 합이죠? 여기에다가 가로하고 a1을 곱해주면 그게 뭐였죠? 네, 그게 등비 수열의 모든 수열들의 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예, SN의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공식을 하나 배웠으니까 또 어때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때요? 그래요. 1에서 자, 우리 말을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은 A1 곱하기 1-R분의 1-R의 n승 이렇게 써줄게요. 즉, 이 말은 A1 곱하기 1-R분의 1-R의 n승이 뭐죠?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3승 땡땡땡 R의 n승 빼기 1 더하기 R의 n승 빼기 2 더하기 R의 n승 빼기 1.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 어때요? 자,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N, 등비수열의 합은 어때요? 첫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의 모든 항들을 더한 값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자, 우리가 즉, 이 식만 이해하고 있다면 등비수열의 합도, 합의 공식 자체도 외워야 될 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등비수열의 합도 이해해서 알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수능 특강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했어요. 자, 우리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자, 뭐 수열의 뜻과 일반항 그래서 나와 있네요. 자연수 중 짝수의 규칙으로 나열을 했더니만 이렇더라. 그리고 이것들을 수열을 나열할 때 각 항의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나열한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이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다. 그리고 n번째 항이 이 모든 항들의 규칙을 대표하니 일반항 AN을 구한다면 모든 항들의 값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 써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등차 수열의 뜻을 말하죠. 예.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되겠죠. 차이가 같은 수의 나열이라는 말이 여기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보죠. 어때요? 다시 한번 공식을 읽어보면 그래요. 첨자가 1, 2, 3, 4 이렇게 갈 때 일반항은 어때요? 첫 항에 공차 D를 n-1번만큼 곱해서 더해준 게 일반항이구나. 마지막 항, n번째 항이구나. 자, 이렇게 말이 되겠죠? n번째 항의 값을 구하려면 어때요? 첫 항에 첫 항 더하기 공차를 n-1배 해서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식이라기보다는 등차 수열의 정의를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등차 중앙도 아까 우리 이해했어요. 어땠어요? 총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A, B, C 이렇게 여기는 B, A, C가 이렇게 이룬다고,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렇다면 어때요? B라는 녀석은 A와 C의 평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딴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넘어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면, 자, 우리 어때요? 두 번째 항을 알려줬죠. 6이라고. 그 다음에 뭘 알려줬어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의 차이를 알려줬죠. 자, 여기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뭐예요? 두 번째 항을 알려줬다는 거에선 첫째 항과, 그렇죠? 첫째 항과 공차만큼이 6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A6 빼기 A3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예, 다른 게 아니고 A4와 A3의 차라면 D 하나일 거예요. A5와 A3의 차라면 D가 두 개일 거고 A6에서 A3을 뺀다면 D가 세 개일 거예요. 3D가 10이라는 거죠.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미지수가 두 개라면 식 두 개만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쵸? 식 2개와 미지수 2개니까. 자, 그럼 넘어가면 다음 예제 1번. 자, 얘는 또 어떻죠, 이번에? 네. 자, 예제 1번은 첫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3, 4, 5항의 합을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3, 4, 5항의 합을 알려줬어요. 이걸 간단하게 한다면 무슨 말이죠?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항의 합이라는 게 뭐였죠? A3 더하기 A5는 예, 2A4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3A4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4가 10이라는 말과 같겠죠. 즉,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A4는 10이고 A1 더하기 A2는 5다. 자, 그럼 A4가 10이라는 말로부터 나오는 건 또 뭐죠? 첫 항 더하기 3D가 표현되어지는 거고 A1 더하기 A2도 어떻죠? 예, 그냥 뭐 쓴다면 2A1 더하기 D 정도 되겠네요. 자, 어때요? 식 2개가 있고 미지수 2개 있죠? 자, 이 문제도 풀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지 문제를 그 생각하는 힘을 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세수가 있어요. 1, 로그 4a, 3, 로그 2, 3. 자, 이렇게 세수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세수를 알려줬고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또 똑같아요. 다른 생각 없고요. 내가 배운 게 뭐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배운 거는 이거 하나예요.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면 D만큼씩 커진다라는 거 이거 배운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겠어요? 예, 이거로부터 나온 게 사실은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되겠죠. 2 로그 4의 A는 1 더하기 3 로그 2의 3이다. 자, 그러니 어때요? A 구해낼 수 있겠죠? 예, 로그만 가지고 해서 문제 풀어서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우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그 2의 2죠. 그리고 이거는 로그 2의 2니까 2 곱하기, 자, 이건 어떻게 되죠? 3이 예, 요 지수로 올라가죠. 3의 3승. 자,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좌변은 어떻게 되죠? 로그 4의 a인데 4가 자, 우리 밑을 통일시켜 주는 게 좋을 테니까 2의 2승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2는 분모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2 로그 2의 a. 2분의 2는 1이니까 a는 얼마예요? 2 곱하기 3의 3승. 그럼 바로 양수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53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이제 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거 나왔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과 같아요. 자, 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뭐예요? 예. 첫 항과 끝 항,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수열에서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총 몇 쌍이 같게 나와요? 첫 항과 끝 항,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끝에서 세 번째 항. 이들의 쌍들의 합이 어때요? 다 똑같았죠, 값이. 그러니까 대표로 첫 항과 끝 항의 합에 2분의 n배를 해준다면 전체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예, SN은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L 대신에 만약에 끝항이 일반항 AN이라면 그 AN의 공식을 넣어주면 이렇게 써지더라 라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넣어준 것 뿐이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조구장창 쭉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있죠?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딴 거 말고 이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참고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참고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예, SN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공식 자체에서 N으로 중심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N의 2차항이 되어지고 N의 1차항으로 식이 표현되어졌죠? 즉 어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N의 2차항과 1차항의 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즉 어때요? 그러니까 n의 1차항이었던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어떻죠? an
더하기 이렇게 표현되어지니까 이걸 n으로 정리해봐야 a1 더하기 a1 빼기 d 더하기 nd 이렇게 되어지죠. n에 대한 차수가 1차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항 an에 대한 차수 1차항인 거를 어찌됐든 합을 구하니 어떻게 돼요? 2차항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분할 때 어때요? 그죠? 1차식을 적분하면 2차식이 되어져요. 자, 그거하고도 비슷한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면적을 구한다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 제곱의 항이 되어지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적분을 배울 때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러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고요. 두 번째 참고할 내용이죠.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어때요?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네. SN이 1항부터 n항,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AM항만 끄집어내고 SM-1, 즉 어떻게 해요? A1부터 AM-1까지 요 합만 구해본 거죠. 쓰는 게 뭐 수월하진 않네요. 자, 그게 SM-1이에요. 즉,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합에 대한 식을 안다면 SN을 쓸 수 있겠죠. 또한 하나 줄어든 SM-1도 쓸 수 있겠죠. 즉, 합에 대한 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써준 것 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첫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 알고 있는 거는 SN에 대한 식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첫 항을 구해내야겠죠. 첫 항은 뭐예요? S5일 테고 이게 첫 항만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항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일반항도 알아낼 수 있더라. 누구를 알면? 예, 합의 식을 알면. 자, 그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에서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에서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뭘 알려줬죠? 첫 항을 알려줬어요. 3이라고. 그 다음에 알려준 건 뭐예요? 네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더하기 10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이 수열이 뭐라고요? 등차 수열이래요. 그리고 이거의 합이 SN이라고 쓸 거고, 이 중에 나는 S10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첫 항과 공차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알면 일반항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열의 합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알려줬어요. 첫 항이 뭐예요? 3이에요. 자, 두 번째 알려준 건 뭐예요? A4는 A2 더하기 10이래요. 자, 그럼 D는 얼마일까요? 5겠죠. 그죠? A에다 10을 더한 게 4인데 이게 2D에 해당되겠죠. 그죠? D의 2배만큼 커지는 게 A4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첫 항과 D를 아니 SN 구할 수 있겠죠? 예, 식에다 넣어주면 돼요. 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제 3번.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거일 때 S5의 값은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번에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사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질 건데, 항상 이거예요. 수학 문제를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뭐지? 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한도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걸 넘어가서 문제 풀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단순해요. 등차 수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딱 이것뿐이에요. 등차 수열의 정의를 알았고요. 그 정의로부터 일반항을 알았고요. 일반항과 또 등차 수열의 합을 알았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굳이 성질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등차 중항 정도 배운 거죠. 내가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문제를 풀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나한테 그 생각으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몇 가지 열쇠를 주죠. 이 문제에서 누굴 준 거예요? A9가 23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S9는 351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줬어요. 자, 이거로부터 내가 뭐를 할 거죠?
예, 구하고 싶은 건 SO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A9가 23이에요. 자, 우리 이거 식을 내가 알고 있는 일반항식으로 써볼까요? 네. 첫 항 더하기 8D가 23이라는 말이죠. 첫 항에다 D를 8번 더해준 게 23이, 그게 9번째 항이라고요. 자, S9는 351. 자, 이것도 무슨 말이죠? S9라는 건 뭐예요? 첫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 A1은 몇 번 있어요? 9번. 그죠? 자, D는 몇 번 나와요? 응? D는 몇 번 나와요? A1, A2, A3, A4 이렇게 갈 때 얘는 D가 한 번, 얘는 D가 두 번, 얘는 D가 세 번 이렇게 됐죠? 그러니 뭐예요? 예, 여기가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야 될 게 D가 하나, 둘, 셋 해서 어떻게 해요? 1부터 어디까지? 자, 9까지 항이잖아요. A9. 그러면 D가 몇 번? 8번 나왔다는 거죠. 1부터 8까지 합을 해요. 그 합에다 D를 곱해준 것만큼이 되겠죠. 이게 351이라고. 자, 제가 합의 공식 안 쓰고 그냥 지금 말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9A1 더하기 1부터 8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죠? 예, 이것도 똑같죠. 생각이. 1하고 8 더하면 9. 2하고 7 더하면 9. 그죠? 3하고 6 더하면 9. 그죠? 4하고 5 더하면 9. 그쵸? 그 다음 뭐 남았죠? 1, 8, 9, 2, 2, 7, 6, 3, 6, 그 다음에 4, 5. 다 더했나요? 네, 다 더했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9 곱하기 4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9A1 더하기 36D가 351이라고요. 그죠? 자, 지금 어때요? 식 하나 나왔죠? 식 두 개 나왔어요. 그죠? 그럼 두 가지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A1과 D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 구할 수 있을까요? 예, SO 구할 수 있다고요. 자, 물론 그럴 텐데 SO는 또 어떻죠? SO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또 어때요? A1 몇 개 나왔죠? 5개의 A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1부터 4까지 쭉 다 더한 거에 D를 곱한 것만큼이겠죠? 1부터 4까지 다 더하면 얼마죠? 네, 똑같죠. 1하고 4 더하면 예, 5. 2하고 3 더하면 5.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10이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5A1 더하기 10D의 값을 구하면 된다예요. 그죠?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9A1 더하기 36D가 351이라는 것과 A1 더하기 8D가 얼마죠? 23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얘를 구하면 된다 라는 식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네요. 이것도 한번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배운 합의 공식으로 써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풀어봐도 되고요. 유제 4번 2와 12 사이에 K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자, 2와 12 사이에 K개의 수열을 넣었어요. 그럼 총 이 수열의 수는 몇 개 있는 거죠? 예, K 플러스 2개 있겠네요. 자,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모든 수의 합이 112라고 해요. 이때 A3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쓴다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첫 항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항 알고 있어요. 근데 끝항이 몇 번째 항이죠? K 플러스 2번째 항이죠. 그죠? 얘가 10이에요. 우리가 첫 항을 알고 있고 끝항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수열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수들의 합이 뭐예요? 11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이 뭐였죠? 예, 2분의 n의 첫 항과 끝 항과의 합이에요. 2 더하기 12. 그죠? 자, 이렇게 공식 알고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죠? 아까보다 조금 차라리 쉽게. 아까 전에는
그렇게 일부러 했던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좀 복잡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생기면 다른 문제도 훨씬 더 쉽게 푼답니다. 자, 2분의 n 곱하기 14. 이게 뭐죠? 7n. 7n이 112래요.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n은 1. 자, 6, 7에 42. n은 16. n은 16임을 알아요. 그죠? n이 16이에요. 즉, n이 16이란 말이 뭐예요? k 플러스 2가 1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k는 뭐예요? 14겠네요. k는 14. 자, 이럴 때 우리가 a3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자, a, n이 12일 때, 그죠? 그건 어때요? 첫항 더하기 n-1에 d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첫항의 값이 얼마죠? 2예요. n의 값이 얼마예요? 자, 여기 16인 거 써야죠? k로 바꿨으면 14를 쓰겠지만 지금 n으로 썼으니까 16 빼기 1이 d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12는 2 더하기 15d. 그러니 뭐예요? d는 얼마예요? 넘기면 15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2. 이게 d겠네요. 그죠? 3분의 2가 d예요. 자, 그러면 첫 항이 2예요. 그 다음에 A1 있고 A2 있고, 자, 우리가 구할 A3가 있네요. 자, 첫 항이 2고 D가 몇 번 커지죠? 3번 커지겠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D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3분의 2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 답은 4가 되겠네요. A3의 값은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또 등차 수열 넘어서 이제 등비 수열로 들어와 봅시다. 자, 등비 수열도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수열을 배우며 또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죠? 비가 같은 수의 나열이에요. 자, 이게 등비 수열의 정의가 될 테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에 그래서 그 말로부터 비가 같은 수의 나열이란 말로부터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n번째 항은 첫 항에 r을 몇 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의 공식을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아까 배웠고 지금 그거에 대한 예와 또 설명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등비중항, 이것도 역시 그 정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A분의 B의 값도 어때요? R이고 B분의 C의 값도 R이에요. 왜요? 등비. B는 어때요? A보다 R배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B는 R이고, C는 어때요? B보다 R배 커진 거죠. B분의 C도 역시 R이에요. 그러니 A분의 B와 B분의 C는 같을 거예요. 따라서 B의 제곱은 A 곱하기 C이다. 자, 이 말은,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죠. 예, B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 있을 거다.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또 예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가 4, A3승분의 A5승이 A3분의 A5가 9분의 1 라고 써져 있어요. 자, A2가 4예요. 자, A2가 4라는 정보 하나와 A 3, A5가 9분의 1이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줬어요. 자,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지금 배운 게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예, 일반항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항으로부터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부터 나온 그 정의로부터 나온 등비 중항 정도를 성질로 알고 있죠. 이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 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에서 준 열쇠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요. 항상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수학의 문제 푸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2가 4예요. A2가 4라는 말은 뭐죠? 예,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예, 첫항 곱하기 R이 4라는 말이에요. 이게 A2겠죠. A3분의 A5라는 말은 뭐죠? 예, A5는 다시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쪽에다 쓸까요? A5는 다시 얘기한다면 A1 곱하기 R의 4승일 테고 A3이라는 건 A1 곱하기 R의 제곱이겠죠. 즉 A3분의 A5는 뭐예요? R의 제곱임을 알 수 있어요. 즉 뭐예요? A3은 A4에 비해서 R배 작은 거고 A4는 A5에 비해서 R배 작은 거니까 A3은 A5에 비해서 R의 제곱배 작은 거죠. 그래서 R의 제곱이 되어질 거예요. R의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식은 이렇게 간단해져요. A1 곱하기 R은 4고 그리고 뭐예요? R의 제곱은 9분의 1이다. 자, 이번에도 어떻죠? 미지수 2개고 식 2개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풀려요? 예, 풀려요. A1과 R 둘 다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근데 물어본 건 뭐죠? A1을 물어봤네요. 예,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제 5번. 첫째 항이 3이고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번엔 또 뭐죠?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려주고 나서 식은 하나를 알려줬어요. 뭐죠? A3 더하기 12는 4배 A2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누구를 하나 또 알려줬죠? 식은 하나 알려주고 열쇠 하나 더 준 건 첫째 항이 3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열쇠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거 일반항이죠.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현재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의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여기다 써놓을게요. A5 빼기 A4 이렇게 구해주고 싶은 거네요. 이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써볼까요? 이거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A5는 뭐예요? A1 곱하기 R의 4승. A4는 A1 곱하기 R의 3승. 그럼 이건 뭐죠? A1 R의 3승 끄집어내면 R 빼기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그걸 구하려면 A1은 이미 알고 있죠? 난 누구만 구하면 돼요? R만 찾으면 되겠죠. 누구로부터? 이 두 녀석으로부터. 자, 그러면 식이 지금 현재 항상 똑같아요. 식이 복잡하면 식을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으면 돼요. A3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죠? 일반항으로. 그쵸?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A1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12는 4A1 곱하기 R. 이거죠? 네,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A1은 3. A1 넣어주면, 그죠? R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A1 알고 R 아니까 이 값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풀 수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유제 6번.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등비수열의 정의만 알고 있어요. B가 같은 수의 나열이라고요. 지금 뭐만 같아요? B가 같아요. 그러니 어때요? B가 같으니까. 예.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K를 하면 어때요? 2배 사인 2분의 3 파이에 제곱한 거와 값이 같을 거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비중앙이라고 성질로 나온 거였죠. 그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어때요? 식 하나고 미지수 하나니까 풀리겠죠? 예, 이거 풀릴 거예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 등비수열의 합이 나와 있네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또 다르게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게 하나 있겠네요. 첫 번째, R이 1이 아닌 경우에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식에서는 어때요? 분모에 R 빼기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R이 1인 경우에는 이 식으로는 풀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모가 0이 되어지는 것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으로는 풀 수 없어요. R이 1일 경우에는
그쵸? 다르게 생각해 봐야죠. R이 1이라는 말이 뭐죠? 첫 항이 A라면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n항까지 해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몇 번 나오죠? n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n 곱하기 A가 Sn이다 라는 게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얘와 또 참고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이 참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 내용에서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닌데, 똑같아요. 아까 전에 등차 수열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의 합도 한번 R의 n승으로 식을 한번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등비 수열의 합의 일반적인 꼴은 어때요? 이런 꼴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조금 여기서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 일반항의 꼴은 이런 꼴인데 합의 일반적인 꼴은 이런 꼴이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나중에 우리 문제를 풀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공부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 4번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똑같죠? 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예. 지금 뭐를 알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R과 A1을 알면 제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열쇠를 줬네요. A2는 12래요. 이건 바꿨으면 뭐죠? A1 곱하기 R이 12라는 말이겠죠? 자, 다음 S4 빼기 S2가 72예요. 그죠? 이 식 그대로 넣어줘도 돼요. 여기서 바로.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줘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써질까요? 식이 1-R분의 A1 1-R의 4승 빼기 1-R분의 A1 1-R의 몇 승이요? 제곱. 그죠? 이거 식 간추리면 어떻게 될까요? A1 예? 1-R 끄집어내서 할게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1-R의 4승 빼기 1 더하기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요거 지워질 테고, 이건 뭐예요? R의 제곱 빼기 R의 4승. 즉, 1-R의 A1. 그리고 여기는 R의 제곱 끄집어낼게요, 바로. R의 제곱 끄집어내면 1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네요. 약분하는 게 좋겠죠, 이거? 1-R과 1+R로 합차 공식 바꿔서 약분하게 되면 A1 R의 제곱 1+R. 자, 이게 뭐예요? 네, 이게 72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알려줬던 게 A2. A2니까 A1 곱하기 R이 10이라는 식을 알려줬었네요. 그죠?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식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R의 1+R의 72. 이거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R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R값과 A 1값도 구해낼 수 있고, 그러면 SO의 값 구할 수 있겠죠? 우리 간단하게 풀어보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게 해서 문제 풀도록 하고, 자, 푸는 방식은 다 각기 다르니까 들어보고 또 쌤 것도 들어보고 여기 푼 것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문제에 접근하는 걸 봤으면 좋겠네요.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유제 7번, 유제 8번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은 4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2, A3, A4는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죠?
자, 여기서 알려준 열쇠를 써볼게요. A1은 4, A2, A3, A4는 1. 자,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열쇠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뿐이에요.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뭐 합, 그리고 등비 중항 정도, 이 정도 알고 있겠네요. 그걸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현재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려고 하겠죠. 자, 바꿔볼까요? 자, 여기를 A2를 A1 곱하기 R,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A4는 A1 곱하기 R의 3승, 이게 1이에요. 그리고 A1은 4고. 자, 이거 다 끄집어내면 A1의 3승, R의 몇 승? R의 6승, 이게 1이라고요. 자, 그러니 어때요? A1 알고 있고, 여기 지금 미지수 2개인데 식 2개예요. 그럼 A1과 R 값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싶은 건 한 건 뭐예요? A1부터 A7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7까지의 합이라고요. 이게 P분의 Q로 표현될 거고, 이 P값과 Q값 구해내면 된다고요. 이거 누구 알면 돼요? 첫 항과 R 값 알면 이거 구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항과 R 값은 아까 이 식에서 구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 이 문제 풀리겠어요? 풀리겠죠.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보통 이렇게 실수란 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유제 7번에도 어때요? 공비가 양수인,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양수가 아닌 수가 또 나올 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를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라는 말 자체는 허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허수는 신경 쓰지 말고 실수인 녀석을 가지고 문제 풀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아, 그런 식의 생각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서 문제 풀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자, S5는 8이에요. 또 뭘 알려줬죠? S10은 80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 알려줬죠? 그리고 누구를 구하래요? S15 구하래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쓴다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뭐요?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주고서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현재 어때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 수학이에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한번 바꿔 써볼까요? 1-R분의 A1 1-R의 4승, 얘가 8이라고요. 자, 얘 써볼까요? 1-R분의 A1 1-R의 이거 잘못 썼네요. 덤벙대지 말도록 합시다. 자, 1-R의 10승, 이게 80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식은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식은 복잡한데 이거로부터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꿨죠? 우리 이 문제도 한번 좀 바꿔봅시다. 문제를 바꿔보는 거의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뭘 구하면 될지가 보여요. 문제를 바꿔보면 S15 한번 바꿔볼까요? 1-R분의 A1 1-R의 15승,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를 하면 될지를 지금 한번 봅시다. 누구를 구하면 될까요? 그죠? 다 구해서 식 2개니까 다 풀어가지고 A1 구해내고 R 구해내서 대입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복잡해질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로부터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누구죠?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나누어 준다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를 분모에다 쓰고 얘를 분자에다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이 1-R A 1-R의 5승. 자, 이게 위 아래가
같은 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8분의 80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약분합시다. 약분되어지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1-r의 5승 합차 공식 되죠? 1 플러스 r의 5승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약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5승이 10이라고요. 그럼 r의 5승은 얼마예요? 예, 9예요. 자, r의 5승이 9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r의 5승이 9라면 우리 자, 여기서 이 식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 식도? 예, 이 식도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알려진 사실이 바뀌어진 거예요. r의 5승이 9라는 게. 그러니까 r의 5승이 9가 표현되어지도록 이 식을 바꿔주면 돼요. 즉, r의 5승이 나타나도록만 바꿔주면 돼요. 그죠? 우리가 그걸로 생각할 거예요. A1 이렇게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자 여기 1 마이너스 r의 15승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r의 5승 그죠?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알았던 거잖아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우리 나중에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 더하기 r의 5승 더하기 r의 10승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질 거예요. 즉 얘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의 5승 1 플러스 r의 5승 r의 10승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1-r의 a1 1-r의 5승 얘 이미 알고 있죠? 얘 누구예요? 얘 8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r의 5승 알아냈잖아요. 얘 누구예요? 9죠? 그럼 얘는 누굴까요? r의 5승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81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9 더하기 1, 10, 91 곱하기 8 91 곱하기 8 자, 이게 우리가 구할 녀석이네요. 91 곱하기 8은 어떻겠죠? 8 곱하기 72 답이 없네요. 자, 답이 없네요. 뭔가 예, 답이 없는 것 같아갖고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728이 여기 있었네요. 그죠? 예, 답은 5번 728이 맞아요. 자, 제가 좀 나가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제 얼굴이 있으면서요. 그죠?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앞으로 조금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녹화가 안 되네요. 제 얼굴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쓰면 이거예요. 1-r의 15승은 1 빼기 r의 5승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승 더하기 r의 10승으로 인수분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모르면 나중에 또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자, 이걸로 식을 바꿔줘서 값을 넣어주니 어때요? 얘는 이미 8로 알고 있고요. 그죠? 얘는 8이에요. 곱하기 1 더하기 r의 5승에서 r의 5승은 얼마죠? 9죠? 예, r의 5승이 9라고 나왔죠? r의 10승은 예, r의 10승은 r의 5승의 제곱과 같으니까 81일 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예, 91 그러니까 72 8 728 그래서 8번의 답은 네 5번이 맞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좀 약간 넘게 지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번에 우리 이 레벨 1부터 문제를 또 같이 한번 쭉 한번 확인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